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뼈아픈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죠.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 뭐 이런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형수님 욕설, 뭐 형님 욕설 그 파일을 34개인가 이미 공개를 했고 추가 공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반론을 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민병선 그 선대위 대변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그 34개 녹취 파일을 그냥 들으면 실체적 진실을 놓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란 친인척 비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누가? 이재명 후보님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셋째 형 이재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 위탁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로는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선 씨가 2012년 초부터 이재명 시장 퇴진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면담과 공무원 인사, 관내 대학 교수 자리 알선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 롯데백화점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직접 단속을 나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관내 은행에서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성남시 의회 의장 선출에 개입하겠다며 새누리당 의총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100% 믿으면은 이재명 후보의 형님 이재선 씨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자 명예훼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이 녹취 파일 공개가 뼈아프고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자기 친형제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아니,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비정한 면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미 고인이 된 형님에 대해서 이게 할 소리인가?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선 씨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장영하 변호사가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게 거짓말이다. 모든 게 거짓말이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아니 이재명 후보는 쪽에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재선이 형님이 어머니한테 거의 폐륜적인 폐악을 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재선이 형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바꿔주니까 그 형수한테 이제 욕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었어요. 재선이 형이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했다, 이게 먼저. 그래서 내가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온 모든 말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형수 욕설은 2012년 7월 6일에 있었던 일이고 존속 상해 논란은 2012년 7월 15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수한테 욕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재선이 형이 엄마한테 뭐 몹쓸 짓을 했다, 이것은 그 나중에 정확하게 9일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정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만 일례로 봤을 때 이제 똑 떨어지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수의대의 우희종
교수라고 있습니다. 우희종. 연배가 저하고 뭐 비슷한 것 같더군요. 우희종. 우희종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괴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숭숭숭숭 구멍이 뚫린다고 했던 그 광우병 괴담의 주역입니다. 우희종 교수가.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그러니까 자기가 수의학과 교수니까 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려고. 그런데 그거 말이야, 미친 소 잘못 먹으면은 똑같이 되는 거야 사람도. 이제 그런 식의 괴담을 유포했던 장본인 그 유희종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적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개입할 것은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했던 그 극악한 이 욕설은 사적 영역이다. 존중돼야 한다. 욕설이 존중돼야 한다. 이런 논리는 글쎄요, 수의학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잘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욕설 자체는 잘못했다. 일단 좀 꾸짖고 난 다음에 뭔가 역성을 들어야 될 텐데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적 영역에서는 웬만큼 욕을 해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희종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20여 년 전에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가 유포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공사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라 그런지 동료 교수 중에도 낄낄대며 주변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보았지만 나는 사적 내용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보지도 않았다. 이게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 잊을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22년이 흐른 사건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름 세 글자만 대면 다 알만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여가수 얘기를 지금 이때 와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여가수가 자기 프로듀서하고 애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잤습니다. 그것을 그 남자 애인이라는 자가 김모 씨인데 이 자가 그거를 몰래 찍은 겁니다. 성행위 장면을. 그리고 그것을 유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났었죠. 지금 같으면 아마 징역을 수십 년을 살아도 모자랄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중에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 성폭행 이런 거에 연루된 혐의로 나중에 처벌도 받고 뭐 국내로 압송도 당하고 뭐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있는 그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나라 초고색 인터넷망이 막 이제 싹트기 시작할 때 이 영상을 이제 유포시켜 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그 여가수한테도 아주 치명상을 입히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래 본인의 잘못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남자를 잘못 만나고 남자를 잘못 사귀었을 뿐인데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도둑 촬영이 있었던 거고 그걸 유포를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온 일입니다. 넘어온 일이고 그 여가수는 이제 결혼도 새로 했고 그래서 가정을 지금 새로 꾸미고 있는데 난데없이 우희종이 거기다 20년 전 그 여가수 일을 꺼내는 겁니다.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뭐 내재적 조건으로 웬만큼 이해를 해주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납득 불가입니다. 이제 그날의 그 아픔을 다 잊고 조용히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그 통화 녹취를 한 사람이 이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속해 있는 촬영 기사 이렇게 돼 있고, 서울의 소리의 대표라는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소리의 대표로 돼 있는데, 마치 뭐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백은종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백은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앱 그곳에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재명 후보 홍보 플랫폼에 이재명 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3건의 이제 칼럼을 썼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칼럼 내용 소개해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백은종 씨가 그 이재명 찬가를 부르는데 이런 수준으로 찬가를 부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정책에는 인간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나 눈물겨운 이야기를 접할 때 그의 눈가에는 항상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그의 깊은 내면엔 인간 이상의 인간미가 넘쳐 흐릅니다. 이게 백은종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쓴 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백은종 대표 뭐 이번에 이제 이런 칼럼을 썼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백은종 대표의 과거를 보면은 2004년에 말이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여의도에서. 그 몸에 진짜 불을 붙여가지고 꽤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화상 치료를 위해서 집중 치료를 받기도 했고, 그 뒤로도 뭐 윤석열 사퇴 범국민 행동본부 뭐 대표 또는 이명박 박근혜 심판 범국민 행동본부 대표, 자신의 어떤 노선과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녹취, 그 통화 녹취 파일,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제 충분히 짐작이 되시지요? 그래서 그 이재명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거기 그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그 앱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는가 이제 봤더니 백은종 대표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개그맨 서승만, 그다음에 가수 리아. 여러분, 개그맨 서승만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서승만이 누구지? 그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는 아시죠? 이제 둘이 비슷한 연배 이렇게 돼 있는데, 서승만 씨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제가 사례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승만 씨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성남시 대장동 그 게이트 초과이익 민간업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준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서승만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씹는 애들 대장암 걸렸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재명 플러스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리아는 그 배우 명계남 씨하고 함께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던 가수입니다.